안녕하세요, 촌놈입니다. 오늘부터는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초보 투자자 대상으로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분석할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고, 여기 보이는 이 엑셀이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 그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회사 개요, 그리고 사업 개요, 매출 구성, 밸류에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합적으로 다 판단한 마지막 내 의견,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 각각의 이 분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또 이러한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또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주식이 싼지 또는 비싼지를 판단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게 정답이 절대 아니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목적이 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 가면 된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지,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싸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무조건 사세요, 그러면은 이 내가 설정한 목표가로 무조건 갑니다 라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회사 개요 부분인데요. 이 회사 개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모르고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투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주가인데, 주가보다 왜 시가총액이 중요한지는 제가 예전 그 초보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찍었던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지금 표시되고 있는 그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시가총액이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 영상으로 넘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던가 또는 주식수, 그리고 이 2개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정도는 꼭 아셔야 되시고,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평가하는 좋은 잣대라서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식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이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 우선주가 지금 보시면은 33만 9천 주 정도 있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이제 전환했을 때, 보통주로 전환할 때 그 전환 가격이 2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4만 원이니까 무조건 전환은 된다고 봐야 되고, 그때 그 전환 가능 수량을 이제 환산해 보면은 48만 4,262주가 추가적으로 보통주로 상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장돼 있는 주식 수는 962만 7천 주 가량 되는데, 전환이 당연히 될 거니까 이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잠재 주식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4만 200원이라면은 최종 시총은 4,065억 정도 된다. 그래서 내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시총을 인지할 때는 항상 주식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870억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중요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잠재적인 주식까지 다 감안된 이 잠재 시총,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2,200원일 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시총은 한 4,060억 정도 된다, 대략 4,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만 인지하시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표가라는 게 있는데, 목표가는 제가 이 밑에 이 밸류에이션을 끝내고 나서 다시 작성할 거라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런 회사 개요를, 이제 시가총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디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컴프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comp.fnguide.com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종목을 치시면 되는데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나오고 여기 아래 시세 현황 보면 구체적인 자료들, 그 데이터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엑셀을 작성할 때랑 지금이랑 일자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종가가 좀 다르긴 한데 종가 여기 45,550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 보시면 3,904억 원 나오죠. 발행 주식수도 다 나오죠. 그 주식수는 이렇게 있다. 우선주는 이렇게 있다.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여기 지금 주가, 주식수, 시가총액, 그리고 뭐 우선주, 목표가, 전환 가능수량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주가 있을 때 적는 거고요. 잠재시총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 기업 공시 시스템인 다트 사이트에 가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 사업개요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와서 두 번째로는 사업개요도 이제 좀 중요한 파트인데요.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조차 모르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걸 누가 투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지금 정했으니까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정리한 거 먼저 간단하게 보고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의료기기 섹터의 하나 종목이고요. 이탈리아의 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 PDRN이랑 PN이라는 이 관련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냐는 그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얘는 일단 자기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플러스를 매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PDRN과 PN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있어서 더 각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인 건지는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이 하는 사업이 결국엔 의약품 개발하고 의료기기 만들어내고 화장품 사업을 이제 총 이 세 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동사의 목적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을 발생할 텐데 이 매출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의료기기 중에서도 리쥬란 힐러 그리고 콘주란이라는 이 두 개의 제품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쥬란 힐러는 주름 개선 등 이제 필러랑 보톡스 다음 영역의 그 이제 뭐 미용 관련 주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콘주라는 무릎 관절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 콘주라는 70억, 약 70억, 리쥬란 힐러는 180억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두 개 합해서 250억인데 여기 보시면 2019년 실적이 811억 정도 돼요. 따라서 이 전체 매출에 이 딱 두 개 제품이 차지하는 게 총 매출의 30%나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 또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년 실적 성장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이미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더군다나 작년에 중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3개년 동안 최소 245억 원 규모의 수출을 하게끔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차 때는 58억, 2년차 때는 82억, 3년차 때는 106억 원이고 이게 최소 금액이라서 만약에 추후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주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급여 상품으로 2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 경쟁 상품이 바로 히알루론산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이 단가 차이가 히알루론산 제품은 4만 원이고 얘네들은 20만 원이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좀 많이 미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대략 한 10억 원, 그리고 작년 하반기 4분기에만 4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콘주란이 올해 3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금액이 58,780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우 큰 경쟁력이 생긴 부분이고, 올해 들어 매출을 봤을 때 1, 2월은 이 3월 급여 항목 지정 때문에 좀 미뤄진 감이 있고, 이 3월 이 한 달 동안 매출 예상되는 매출을 봤을 때 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토대로 이제 보면은 15억, 한 달 만에 15억 이상의 매출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과거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콘주란이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알 수 있겠죠. 또 다만 이제 콘주란이 급여 항목으로 됐을 때 이게 전체 다 급여가 아니라 부분 급여인데, 이 무릎 관절염 환자거나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 환자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또 기존에는 이 콘주란이 종합병원에서의 매출이 안 됐다고 해요. 이게 종합병원으로 세일즈가 안 됐는데 이제 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종합병원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 매출 확대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 정도도 우리가 이 사업 기호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분기에 히알루론산 필러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2분기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는 이 리쥬란 힐러 유일한 좀 단점이, 비싼 것도 단점이긴 한데 그 효능 면에서 좀 단점이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통증이 좀 많이 안 좋은 단점인데, 이 통증이 완화된 제품을 그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2세대로. 그럼 이 부분에서도 여성분들이 이해를 좀 많이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에 업로드하면서 리쥬란 힐러가 이런 거다 정도는 이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고 차원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중지하시고 이 부분 좀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도대체 어디서 내가 접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다트라는 부분입니다. dart.fss.or.kr이고, 여기서 이게 지금 기업 공시 시스템이라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식 내가 찾고자 하는 종목명을 치면 됩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치시면 여기 바로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사업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명을 치신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클릭해서 이거를 꼭 보자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크게 일단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두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금 변동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전환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면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주가는 안 올라도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 종목이 더 비싸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라던가 신주인수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꼭 알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자본금 변동 사항에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상한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현황이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환 가능한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고 나중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부담이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사업의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 가면 매우 구체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매출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뭐 어떤 게 위험한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경쟁력은 어떤지, 여기 보시면 매출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래서 얘를 정독하실 필요는 있어요. 계속 보시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꼭 사업의 내용 한번 좀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정독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당연히 재무제표겠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수익, 매출액, 그리고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comp.fnguide.com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러한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고 상품 매출액은 뭐고 이런 세세한 내역들이 주석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궁금한 게 생겼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이 사업보고서 들어와가지고 재무제표 주석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매출 원가가 어떤 거 많이 올랐네. 어떤 것 때문에 올랐지?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일단은 제가 그럼 1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고, 두 번째가 바로 구글링입니다. 저 분명히 구글링 말씀드렸었고, 여기다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PDF 이렇게 종목명 치고 PDF를 치면 분명히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DB금융투자가 1월 28일 날 한 신제품으로 성장세 이어간다 이런 것들 제품명 나오죠. 이제 리스트 나오고 여기 또 하나 클릭하면은 SK컴퍼니, SK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실적 분석들 이런 애널리스트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뭐 미래셋 대우도 있네요. 근데 2019년 5월 29일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오래전 이야기구나. 그래도 한 번쯤 살펴보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구글링 했는데 없네?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consensus.hangyang.com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치시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투자증권 거 아까 전에 안 나왔잖아요. 그 하나투자증권 2020년 4월 14일 오늘 지금 4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거 완전 따끈따끈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으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투자자가 애널리스트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작성할 만큼의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는데 거기서 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읽으면서 이 논리가 가장 합리적인 논리다 라는 점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읽으시고 거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사업 기호에다가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총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앞으로 힘내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분석 두 번째 영상도 빠르게 업로드할게요. 감사합니다.